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2023년도 4학년도 수시 또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생활기록부 또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의 생기부 대체 서식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기입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방학 때 외관적으로 우리 해외고 또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 물론 일반고 학생들의 생기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일반고 학생들의 생계부, 자소고 학생들의 생계부를 근간으로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생계부 대체 서식을 우리 해외구나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 만든 거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서 새롭게 2024년도부터 적용하고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 생계부 작성 방법들 우리 일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특목고 자소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평가 기준과 항목은 제가 다 이미 여름에 강의를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해외고 국제학교도 우리 그 검정고시 학생들 말씀을 드릴 텐데 능력을 생계부 대체 서식, 우리 학생들한테 생계부죠.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한테는 이거를 물론 일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계부를 만들면서 생계부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 컨텐츠 중요하다.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로드맵.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된다. 내가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된다. 내가 지금 10학년 졸업하고 이제 다음 학년 11학년으로 넘어갈 때 IBDP 과정이다. 이럴 때 어떻게 국내로 올 때 생계부 대처식이라는 로드맵을 짤 것인가? 로드맵이 짜 있어야 계획이 세워져야 거기에 맞게 국내 서식으로 만든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외연적인 생계부 대체 서식이나 생계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새롭게 생기는 과목들이 있죠.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과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력을 키워나가야 하는가, 결국은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 하는가, 생계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만큼 생계부를 만들면 성장하는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과정들, 논리적인 어떤 사고의 과정들이 중요한데 수능과 논술하고는 좀 다르다.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작년 거, 올해 거 입시안이 나왔는데 계획안이 아직 그 서류는 작년 거랑 똑같이 이렇게 2월돼서 쓸 거니까 검정고시 또 해외고 학생들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 때 작년, 재작년과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구체적인 정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생계부 대체 서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공유하고요. 자, 보시면 지금 서울대학교 거를 갖고 왔는데 왜 이걸 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그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그래서 일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졸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이제 보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외국 소재 재학 경험이 1학기 이상 있으면 무조건 검정고시 해외고 수시 모집 학교 생활기록 대체 서식은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뭐 연세대학교, 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다 이걸 써서 내는데 왜냐하면 생계부가 중요하듯이 이 생계부에 대한 어떤 역량을 생계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보겠다는 거죠, 대학에서. 근데 이제 바뀐 부분들도 있고 잘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내년에 대학을 가거나 올해 이제 대학을 간 학생들도 그렇고 특히나 중요한 게 이 서식에 맞게 잘 해서 내는 게 중요하겠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식의 형식을 잘 알아야 내용도 우리가 알맞게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면 작성 시 유의사항을 잘 봐야 돼요. 자, 본 서식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 본인이 작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거를 누가 작성한다고요? 어느 학부모님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고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작성해준다. 생계부 대체 서식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IB 과정에서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따로 국내 의대나 국내 대학을 올 거면 따로 생계부 대체 서식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중요한 가장 큰 포인트는 우선 이번 겨울방학 때 로드맵이 나와야 되고요.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한국적인 고교학점제 과목으로 치환시켜서 거기에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물론 IB 과정에서 하는 프로젝트하고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면서 하는 프로젝트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그 교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연결을 시켜서 고리를 갖고 연결을 시켜서 최대한 한국은 고교학점제 시스템으로 가니까 제가 뭐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융합 선택 과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생계부 대체 서식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본인의 진로와 전공에 맞게 찾아가는 의사면 의사, 경영학과면 경영학과인데 내가 어떤 의사, 뭐 법의학과의 의사, 정형외과의 의사, 신경정신과의 의사, 소아과의 의사가 있다면 내가 그거를 IB 과정에 혹은 뭐 검정고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이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평생학습기관에서의 그 학점 인정되는 부분들 들으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교과 안으로 끌고 와야 돼요. 물론 창취활동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과 안으로 끌고, 그러니까 보면은 외국 선생님들이 그거를 써주지 않아요. 누가 쓴다? 사실에 근거해서 본인이 작성합니다. 대학이 기술된 상황에 대해 사실 확인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적조해서 그 증빙서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빙이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증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같은 경우 학교가 비인가 학교에서 발급된 그 발행 기관의 것은 인정을 받기가 힘들다. 정확하게 증빙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 협조해야 하고요. 활동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할 경우 원본 제출이라는 것은 어디서 증빙서를 받잖아요. 그럼 원본입니다. 사본을 제출 시 원본 대조필에서 거기서 그 날인난에 원본 대조필했다는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증빙서류로서의 원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허위 기재나 기타 부정한 사실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학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흔히 이제 보면 남이 했던 거를 그대로 뭐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복구를 해서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면접으로 갔을 때 의미라는 게 사실은 주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과목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의미가 커진 그럼 의미가 커졌다는 것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갖고 이제 MMR 면접이나 우리 본고사 면접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것의 능력이 없이 그냥 혹시라도 허위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뭘 했다 그러면 그 능력은 그 학생한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대학에 합격할 수가 없지요. 잘 보셔야 될 게 공인어학 성적 및 여기 나와 있죠.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토익 탭스, 일본어, 중국, HSK, 그다음에 JPT 등등등 해서 이거는 넣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한국 수학 인증 시험, 전국 창의 수학 경시 대회 등등 해서 과학 부분도 마찬가지고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등 경시 대회나 영어 글쓰기 대회나 말하기 대회는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빵점 처리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숙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게 어떤 그 어학 성적이 잘 나와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영어로 무엇을 할 수 있냐를 생각해야 돼. 그게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 중요한 얘기들이 제가 이렇게 생계고 대체서식을 뭐 만들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좀 검사를 받고 있다거나 제대로 되는지 물어보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그 의미들이 다 빠져 있고 또 어떤 학생은 굉장히 그 검정고시나 이렇게 해외고에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국내에 있는 대회들에 참가를 해서 그렇게 국제국제한 대회에 상을 타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상 탄 거를 갖고 그 상 탄 것만 이렇게 넣기에는 이제 시절이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거고 잘 알아서 중요한 건 아웃풋은 내는 방법들은 매번 입시가 바뀌면 또 거기서 정해준 대로 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미국 땅 어디 해외에 있으면서도 내가 찾아서 우리 그 어떤 IB나 AP나 또 해외고에서 이 과정 중에서 한국에서 이런 대학을 가서 이런 뭐 의사가 되거나 이런 경영인이 될 거기 때문에 나의 전공을 교과 시간에 모의 주식 같은 것도 외국에서 하는 모의 주식도 있지만 한국에서 하는 인터넷으로 하는 모의 주식들도 있어요. 그럼 그것의 의미를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내는 해외과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거 들을 수 없으니 학점 인정제에서 듣는 과목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까지 연결을 했다.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뭐 이걸 좋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그 프로젝트가 우리 학생들의 어떤 옷에 맞아요. 또 어떤 학생들은 너무 프로젝트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 뭐 프로젝트 한 것만 갖고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고교학점제 때 변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변하는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명칭에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 외국어 등 교과명이 표시된 학교 외 각종 경시 대회.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지금 그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 학교 밖에서 하는 건 안 되지 않냐 써 있으니까. 근데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 검정고시란 말이에요. 비인가. 검정고시인데 비인가예요. 뭐 검정고시도 비인가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검정고시만 하는 학생도 있지만 비인가. 학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학교 외에 경시대회 했을 경우 0점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일반고의 얘기고 일반고에서 자사고에서도 이거를 진로 선택 과목과 심학 과목 또 우리가 뭐 융합 선택 과목은 앞으로 생길 거지만 그렇게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그 과목에 이걸 넣어요. 이런 것들을 물론 정확하게 무슨 뭐 수학 올림피아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 비교과에 대한 것들을 넣습니다. 이런 건 지금 이 수학, 과학, 외국어에 대한 것을 넣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이건 이제 학교 교내에서 이렇게 정도의 포맷으로 해서 이제 교내상으로 가서 교내 프로젝트로 넣는 거고 좀 이제 이것이 심학 과목으로 가면서 탐구의 어떤 영역으로 가면서 본인이 좀 아쉽거나 더 할 부분들은 자사고에선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런 수학과 외국어 아니라 비교과 프로젝트를 하죠. 여기서 이제 비교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비교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비교과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상에 대한 걸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생기부 대체해서 쓰고 왜냐하면 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뭐 우리가 자율활동을 통해서 이런 교육부나 이런 거에서 하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 어떤 이유 때문에 했다 준비하는 과정 그걸 보는 어떤 선생님 교과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그 시선들 세특에 이런 게 꿈인데 이에서 이런 부분들을 했고 깨달은 게 뭐고 이걸 더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다 정확하게 적어줘야죠. 그러면 얘가 의사가 되건 뭐 경영이 되건 뭐 사회학과를 가던 얘가 문화 콘텐츠 학과를 가던 그런 부분들이 세특에 잘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학교로 갖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대안학교는 사실 학교가 아닌데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학교 밖에서 물론 이건 하면 안 돼요. 그 수학 올림피아드 이건 아니지만 비교과의 것을 했을 때 빵점 처리냐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거거든요. 비인가 학교일수록 비인가 학교만의 전형으로 붙는 뭐 성공회 대학이나 한동대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해외고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검정고시 다 붙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징빙에 이 징빙성이 중요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학교가 우리가 그 인가되지 않은 학교인데 거기서 학교 밖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떠나는 건 굉장히 모순이고요. 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발행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생계부가 혹은 내 생계부 대체 서식이 자사고 특목고 해외고 국제학교 다 붙었을 때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교육부 대체 서식은 일순간에 만들어질 수가 없고 활동 기간들이 그러니까 명제가 돼야 되고 기재가 돼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온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순간부터 3학년 1학기 2년 반 혹은 재수가 되면 수시 재수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수시 재수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만약 재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고 하면 고교학점제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에 빨리 재수를 해야 한 1년 내지 2년 정도 남은 건데 그것도 따로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검정고시 해고 재학생들에 대한 생계부 대체 서식이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일반고 학생들의 생계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고를 등한시한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해외고 검정고시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 기간이 우리가 포함이 되죠. 보통 재수생이 되면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이 특히 해외고 10학년 때부터 생계부 대체 서식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모르고 지금 11학년 IB 디플로마 과정에 들어간다. 지금은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거 사실 안 돼 있으면 국내 대학 가기 힘듭니다. 거의 갈 수 없다고 보면 돼요.
이 기간이 있어야 되고 산정이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컨텐츠의 내용인데 이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그 주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했다는 50자로 요게 정도고 정말 자세하게 생기부에 나와 있는 그 자세한 구결은 한 장당 서울대는 3장 30장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목록이고 활동 목록이고 그다음에 뭐 연세대나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2장,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한 장당 2장이니까 그 2장에 자세히 써서 내면 됩니다. 근데 쓸 때 쓰는 것도 누가 쓰냐? 외국인 선생님이 그 해외 고학생들 외국인 선생님들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쓰는 겁니다. 생계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잘 써야겠죠. 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이게 왜냐하면 근간이 일반고의 생활기록부니까 그래서 저는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일수록 일반고의 생계부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모르고 나서 대체서식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고의 생계부 만드는 것도 다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제 유튜브의 영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백과사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골라서 이제 보시면 돼요. 학교에 이제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은 작성할 수 없다니까 우리도 그걸 하면 안 돼요.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 때도 어학연수등 사교육 뭐 우리가 어떤 뭐 클럽 활동이라든가 이게 어학연수 뭐 어떤 카스 IB 어떤 카스 CAS 카스의 어떤 그런 활동이 학교에서 하는 건 되지만 일부러 어떤 것을 뭐 사교육을 유발하는 이건 안 되는 당연한 얘기고 자 이걸 좀 볼게요. 학교생활기록부 금지사항이 각종 공인어학 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게 이런 거죠. 올림피아드, 뭐 이런 어떤 그 과학, 수학, 교과목에 대한 공인어학 성적은 는다, 안 는다, 안 는다, 못 는다.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 관련 교회대회에 참여해서 여기서 이제 많이 그 말들이 엇갈리는데 우선 비인가대안학교 내가 학교는 비인가인데 어쨌든 학교에서도 뭔가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그 공신력을 어디서 받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이제 그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나 하는 그 광역권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그 동아리나 그 진로 선택이나 자기가 이렇게 연관돼서 교과를 갖고 와서 하는 뭐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교과로 갖고 왔기 때문에 학교장에 참가하라고 받아서 각종 교회대회 수상 실적을 쓰는 거가 내가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3등을 했다 그걸 쓰는 거는 안 되죠. 하지만 생계부 안에는 어떤 그 세특 시간에 교과목으로 나오고 어떤 내용에 무엇을 어떤 이유로 했다는 거 들어갈 수가 있죠. 거기서 뭐 교육부에서 한 거 상을 탔네, 뭐 했네, 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상을 탔네 이건 못 적어도 그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수상 실적도 기재 불가죠. 수상 실적은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성적도 아닙니다. 1등, 2등, 3등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과로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비인가대안학교나 검정고시에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특히 비인가는 사실 학교에서 했다고 해도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서의 어떤 공정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숙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수상 실적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은 괜찮습니다. 교내로 바꾸면 해외고도 마찬가지예요. IB 과정에서의 지금 무엇을 물리나 바이오나 의대에 가려고 이제 HR 과목에 세팅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 창의적으로 하려고 심리학이 있는 IB 코스웍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심리학을 넣었어요. 신경정식 의사가 되려고 심리학 시간에 배우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 탐구 주제들을 갖고 가죠. 내가 학생이 탐구 주제를 정하는 부분들이 IB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바뀌는 고교학점제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바뀌는 주제 탐구, 문학과 뭐 영상, 또 여러 가지 그 직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그 국어과 과목만 갖고도 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계속 이제 시간이 있으면 영어, 수학, 과학과, 사학과 과목을 갖고도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결국 내신이니까 중요하니까 일반 선택도 절대 평가로 이제 되죠. IB도 이제 절대 평가인데 내가 그 시간에 세미나를 갖고 들어가니까 나는 의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기 한국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걸 내가 하겠다.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걸 내가 세미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 학생이 숙지가 돼 있죠. 설사 잘 들으세요.
물론 이것을 그냥 노하우 없이 한번 경험 없이 혼자 하기 힘들 건데 최대한 다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설사 내가 그걸 교과 시간에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교과와 관련돼 있는 것을 내가 이거를 갖고 따로 이렇게 뭐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하고 하든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숙지가 돼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내가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생기부 대체 서식에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니까. 근데 연관은 어떻게 되냐? 그 교과하고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학생이 빨리빨리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이 부분을 고교학점도 하듯이 이걸 넣겠다 해서 발제 시간에 이걸 하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특목고 자사과처럼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것은 그 학교에 대한 그 학교에서 한 것에 대한 그 항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 그 챙계부 대체서식 부분에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진로 과목이라든가 선택 과목이 우리나라 고교학점제 체제가 아니니까 그게 없었으니까 그 부분들이 그냥 다 비교과 활동 그렇게 들어가서 동아리 창제 이 부분에서 그 프로젝트가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쉬우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비교 그 국제학교 그다음에 해외고 그 학교 안으로 그걸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IB 하는 건 따로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건 따로 방법을 강구해서 국내대를 갈 때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교과하고 특히 IB 같은 경우는 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야 돼서 학생부 대체 서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수장 실적은 못 넣어요. 그 내용을 우리 갖고 하는 거죠. 내용이 중요하니까 여기 들어가는 그 내용, 활동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 이걸 했냐가 다 기록에 남으니까 이것을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내가 대학 가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것을 준비를 하고 나갈 때는 로드맵을 짜서 어떻게 밖에 해외 나가서도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떻게 국내 대학으로 올지를 하겠냐 하나씩 해나가겠냐 이게 중요합니다. 점정고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회기관 단체 등에서 수상한 교회상. 그러니까 보면 이제 어떤 검정고시 학생도 그렇고 상에 대한 걸 자꾸 써요. 상에 대한 건 지금 쓰면 안 됩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 상을 타서 내가 1등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부 중학교내고 대학 가려면 그거에서 내가 깨달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억지로 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의대면 의대, 소프트웨어 쪽은 소프트웨어 쪽 이렇게 갔을 때 그걸 왜 어떤 걸 하겠냐에 대한 정확한 나의 어떤 의미가 진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내외 인증시험도 안 돼요. 모의고사 전국연합평가 이것도 안 돼요. 논문을 학회지도 안 돼요. 미국 대학 갈 때 논문을 뭐 10개도 내고 20개도 내고 할 수 있지만 국내 대학으로 올 때는 논문이 이제 안 돼요. 출간도서도 안 돼요. 지식재산권도 안 됩니다. 어학연수 봉사도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비교과를 짤 때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입시를 같이 할 때 대학을 갈 때 조금 더 볼륨을 키우면 미국 입시까지 IB 리그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생계부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우리 그 한국 대학 입시는 항상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이 카테고리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뭐 경제적 사회적인 직이나 뭐 직장명 안 돼요. 장학생 장학금 관련 안 돼요. 그 다음 이거 검정고시 학생들 잘 들으세요.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 연구 안 돼요. 자, 다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검정고시는 이렇게 다 안 되면 못하겠네요. 아니죠.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한번 보자고요. 활동 서류 명예에 참여한 활동명 또는 발급한 서류명을 기재합니다. 발급을 교육부에서 했으면 검정고시나 비인가 학교는 그 비인가 그럼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니까 발행기관에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했다고 쓸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비인가 학교도 결국은 정확한 발행처가 아니니까 비인가 학교에서 아무리 뭐 저기를 해도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해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성적 증명서, 학교 교육과정 설명.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어떤 표준 편차가 있고 어느 민족이 다양하게 있고 어떤 정도의 경쟁을 하고 똑같은 IB라고 해도 물론 IB가 가장 정량적이긴 한데 또 어떤 그 학교만의 특색이 있고 이걸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설명서도 제출해야 돼요. 입학사관관들이 전 세계 학교를 다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설명 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대학에. 그 다음에 근데 해외고를 다녔는데 국내 고등학교에서 1학기 이상 재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학기라도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을 권장한다는 것은 안 내도 된다는 건데 내는 걸 권장한다는 얘기인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유학 가기 전에 해외로 내가 가기 전에 공부를 너무 못했고 뭐가 없다 그러면 안 내는 게 낫겠죠. 권장이라는 것은 있으면 내라.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자. 내가 내서 더 나을 거면 내고 냈는데 더 마이너스 깎아먹을 거면 안 내는 게 낫죠. 검정고시 출신 자는 잘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다 안 된다고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청소년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는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 산단복지개발원 컴마 근데 요즘에 청소년 생활기록부가 이게 다 대학마다 이렇게 그 포맷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안 되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이거보다는 평생학습 이력 증명서 이게 어디냐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교원이라는 데서 하는 데 있는데 이것도 다음번에 한번 들어가서 그 과목까지 한번 여러분이 혼자서 이거를 안다고 해도 하는 게 굉장히 왜냐하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같은 특기자 뭐 소프트웨어 학종 이 부분은 그냥 프로그래밍 대회만 나가서 상타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실제로 코딩하고 하는 컴퓨터 학원에서는 그런 것만 잡고 근데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생계부를 만들 때는 생계부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리더십도 들어가야 되고 행간의 의미도 파악해야 되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이 프로젝트를 해서 상 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 탄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상 안 타도 돼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학생이 전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깨닫고 느낀 점, 그걸 통해서 본고사 구수시험까지 자기의 관점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구술하고 인정받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면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그냥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딩하고 이것은 대학 가서 하면 돼요. 너무 그렇게 뭔가 그 갈급하게 뭔가 결과만 내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은. 근데 그거보다 이제는 정말 생계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요즘에 대학에서 받는 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평생학습 이력서 증명서에서 이제 세팅할 때 처음에 생계부 대처서기 만들 때 평교원에서 국가평생진흥원에서 하는 그 과목을 들어요. 점수가 나오죠. 여기 써 있잖아요. 평생학습 이력서 국가평생진흥원도 국가공인기관의 학업 관련 이력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제출할 수 있다고 서울대학교에 썼어요.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들어요. 물론 10과목을 다 과목으로만 채울 수는 없겠지만 이거에 대한 볼륨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알아야 이걸 더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타겟팅해서 대학하고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검정고시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 다니면 거기서 받는 성적으로 가는 전형은 한동대하고 그 비인가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똑같이 해외고 똑같이 국제학교 똑같이 일반고 자사고 만나는 거예요. 발행처가 비인가 학교다 그럼 경쟁력이 없습니다. 뚝 떨어집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우선은 바뀐 게 지금 교과 비교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수상 실적은 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사고 특목고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걸 안으로 갖고 와서 해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IB 과정이든 국제고 과정이든 뭐 해외반이든 국내반이든 뭐 자사고든 광역공 자사고든 본인이 진로 선택 과목을 할 때 발제를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상을 타고 안 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발행기간은 무슨 고등학교가 되고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도 무슨 국제학교 무슨 뭐 싱가포르 뭐 호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무슨 학교가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정말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학생을 알아야 더 잘 명확하게 그렇게 로드맵을 짜는 거예요. 대학, 학과, 기간, 활동 컨텐츠를 어떤 걸 할지, 어떤 사고를 늘려가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 특히 고교학생들 체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할지가 그때 나오는 거고 자, 검정고시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분에서 해서 이걸 다 10가지를 그렇게 평교원에 과목으로만 채우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과목을 들으면서 그 과목에서 연계되는 뭘로써 프로젝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하나 잠깐 공유를 끊고 이런 오류를 지금 우리 검정고 학생들이 많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요.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학생의 어떤 그 경력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학생이죠.
볼게요. 우선은 뭐 프로그래밍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모형 대회 나가서 대상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공모, 이 경북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말 상으로만 돼 있잖아요. 대상.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장학생. 아까 장학생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분명히 아까 나왔죠. 무슨 뭐 장학금 이거 받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광주 영스타 게임, NC 이거는 사기업이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생계부에 들어갈 내용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굉장히 뭐 하웨이, 인공지능 데이터 부분 참여. 근데 중요한 건 이 학생은 이 내용들이 하나도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결과만 이렇게 써서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고, 배우고 깨달은 건 뭐고, 이것이 내가 진로를 찾아서 가고자 하는 대학의 소프트웨어학과의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 이게 성장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여를 했고, 2020년 양자 암호 통신 아이디어 공모전의 에세이는 내가 이거를 왜 했고, 그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꿈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학생의 어떤 이것만 보면 지금 다시요. 분명히 보셨죠? 뭐 이런 이력들 있다는 거 보셨습니다. 다시 제가 공유를 끊고 다시 아까 글로 들어갈게요. 자, 다시 서울대학교 수시 유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여기다가 NC소프트 뭐 어쩐 거 이렇게 수상 이걸 쓰는 게 아니라고요. 검정고시 비인가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지 아냐? 평생교육원의 과목에 대한 것들, 그 과목에 대한 것들 듣고 거기서 발행기관은 나라에서 인정한 그런 과목들을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 넣고 무슨 평생 과목에서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요. 자, 평생교육진흥원의 국가공인기관의 학업 관련 이력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서울대학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우선 설명하고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을 들었어요? 발행기관은 그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과목 들은 것도 물론 들어가지만 발행기관 과목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연결시켜서 그런 대회에 나갔어요. 상 탄 건 못 써야지만 이 대회에 나간 경험 이것을 내가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듣고 과목에서 듣고 넘겨서 확장돼서 이것을 내가 실제 경험을 하고 싶어서 뭐 경험으로 치면 이런 거네요. 어떤 주식에 대한 내가 금융 쪽에 파이낸스에 대한 어떤 학과를 가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의 주식을 했어야 이제 대회를 못 써요. 대회 상탄권 중요하지 않아요. 특기자 전형은 중요한데 이 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상탄권만 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과목에서 연결해서 모의 주식을 갔어요. 모의 주식에서 프로젝트를 했단 말이야. 상을 타고 안 타고 적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발행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비인가 학교일수록. 그 다음에 검정고시일수록 발행 기간은 내가 학교 나라에서 인정하는 과목 쓰고 여기다가 또 그 발행 기간은 과목 그거 쓴 거야. 나라 어디서 평생교육을 해서 인정했어. 근데 여기서는 과목에 대한 걸 하고 들었으니까 거기가 파생돼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걸 여기다 활동 내용으로 이제 쓰고 한 장당 3장이니까 정확하게 세특 내용 들어가듯이 쓰는 것은 그 내용은 정확하게 2장 혹은 3장에 써야겠죠. 이게 바로 검정고시 학생들이 가는 거고 해외고 학생들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거를 그 성적표에 맞아 들어가게 성적표에 그 나오는 점수 과목에 연결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더 이상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이건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대학을 보내실 거면 이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방법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있네. 느끼셨으면 이제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말씀을 드리지 더 이상은 아무리 설명만 드려도 여기 이모 갖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려도 더 이상 왜냐 학생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보면 좀 더 읽어볼게요.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준하는 기간 중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이 불가한 시기.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령대 외국교육기관 졸업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활동한 시기니까 졸업하고 나면 안 된다. 이제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할 건데 그 시기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기 전에 재수는 끝내라. 물론 재수를 하면 안 돼요. 재수를 하면 불이익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재수를 해야 된다면 의미를 찾아서 재수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제가 달리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을 재수하면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해본다 그러면 컨텐츠의 의미를 다시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쓰일 수가 있으니까 대체서식은 다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그 성적이나 성적표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나와 있는 걸 갖고 활용해야 되지만 그 성적표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다면 다시 의미를 하면 되죠. 마치 IB 과정은 거기서 하면서 프로젝트는 따로 해서 넣듯이 그렇게 의미를 결국 프로젝트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경험이 있냐 없냐 의미가 되냐 안 되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해외 학생들은 수능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되죠. 활동 내용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 학생부 또는 성적 증명서, 교내 수상,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작성, 유의사항, 제한 내용 만드시 기.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적 활동 우수한 전형에 이렇게 봉사, 뭐 1학년, 10학년 1학기 때 뭐하고, 2학기 때 뭐하고, 상장, 뭐 이런 거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10가지 쓰는 항목에는 그거를 적절히 안배를 하고 분배를 해서 최대한 나의 전공을 찾아가는 그 역량들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잘 한국의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잘 보여지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교내 수강은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교내 수강을 입력 제출할 경우 한 개 학기, 한 개 실이 6개 가능하며 졸업자의 경우 최 5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은 지원자가 자체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기준 페이지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당 3장 30페이지 이내 제출 가능하며 양면 및 분할, 인쇄, 제본, 클리어, 파일 형태는 제출할 수 없고 그냥 그 양면이 아니라 단면에 이렇게 10포인트 정도로 해서 쓰면 된다. 그러니까 더 쓸 수 있는 난들이 뭐 없는 건 아니죠. 이것 하나의 목록이고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의미가 있으니까 얼마큼 나의 전공에 대한 것을 잘 찾아가는 과정들, 거기에 대한 진로에 대한 영향들, 그것을 소통하는 능력들을 하나에 갖고 얼마큼 잘 다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그 어떤 대회만 나가서 상을 많이 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쟁의 후년 전까지만 해도 전공 적합성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변하면서 진로를 찾아가는 행위의 과정들이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과정과 우리가 창체활동의 어떤 소통과 그 액션, 무브먼트를 통해서 사회와 같이 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아이비로 치면 약간 카스의 부분인데 카스하고 또 달라요. 그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한국적으로 잘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한 2년 반, 2년 준비해서 대학을 착실하게 준비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높아심이랄까요? 아니면 바뀐 부분, 그래서 검정고시에 대한 뭐 소프트웨어 특기자들의 의대나 바뀐 부분의 진로 과목을 검정고시도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드렸습니다. 뭔가 자꾸 바뀌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넉놓고 있으면 기회는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잃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아마 제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다음에 이제 해외고학생, 그다음에 재수생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 해요. 자, 또 좋은 의견 갖고 내용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리킨 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다가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